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87명 발생했습니다. 자, 강북구 노래방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종사자 일부가 여러 지역의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앞으로 집단 감염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어제 하루 71만 명이 접종을 하면서 일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요새 계속 며칠 동안 500, 600, 잠깐 700 찍었다가 다시 600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잘 조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뭐 하루하루의 변동폭이 좀 크기는 합니다. 다행히 오늘 금요일인데도 500명대라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600명 수준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증가 추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감소 추세도 아닌 정체기가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600명이라는 수준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600명에 대한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지금 어제도 70몇 명 이상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 예방접종에도 여러 사람들이 인력이 동원돼야 되고 또 자가격리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접촉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력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6월 말까지 얼마나 환자가 증가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부터 계속 6월 19일까지 대규모의 접종, 즉 한 100만 명 가까이까지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전국적으로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고 있어요. 변이주의 분포도 신규 확진자의 35.6% 정도가 되고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연관관계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인도 변이주나 혹은 남아공 변이주 혹은 영국 변이주들이 확실히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환자 수가 줄어든다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어떻게 하면은 이 감염을 좀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막아야 되는데 사실 집단 감염이 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의 노래방의 경우도 그렇고 또 유흥업소들, 이 비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유흥업소들이 지금 문 열고 있는 게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확산세가 무섭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계속 위중증 환자라든지 치명률은 안정적으로 좀 감소 추세에 있어서 이것이 예방접종이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진전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안정적이 되고 환자 수도 좀 줄어들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6월 말까지가 결국은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확진자 무작위 검사를 한번 해봤더니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파주 군부대 소속 30대 간부였는데 무작위 검사였잖아요.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좀 인도 변이가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발견이 되었었고 이건 무작위로 조사해봤는데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그 접촉자들을 다 찾아가면 그분들이 대부분 인도 변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영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신규 확진자의 50 내지 75%가 벌써 이 인도 변이주라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영국 변이주보다도 적어도 50% 이상 전파력이 강하다고 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바이러스 양이 아주 작게만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이 독성이 더 강해졌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전파력은 확실하게 강해졌다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백신 접종에 의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가 다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60개국 이상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고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확진자의 경우 서울에 있는 지인과의 접촉으로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지인의 가족이 모두 확진이 됐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도 인도 변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표 환자가 누군지 지금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꾸로 누구한테 감염이 됐었느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접촉자들을 다 찾아내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이분들이 인도 변이주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인데 지금은 사실은 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다 받아서 각 시도, 지자체에 있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선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선별 검사를 해서 이것이 어떤 변이주인지, 특히 지금 인도 변이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인도 변이주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한 후에 그 접촉자들, 밀접 접촉자인 경우는 물론 자가격리를 해야 되겠고요.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동선이 겹친 분들은 다 능동감시를 하는
하는 상황이 되어야만 이것이 억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디까지 찾아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시간별로 접촉자를 다 찾아서 빨리 격리하고 빨리 치료하고 또 치료를 할 때에도 병원에서의 동선도 겹치지 않게끔 하는 주의가 지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인도 변이주는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 모니터링 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6월 말 또는 8월 이 우리 집단 접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주 통제를 잘해야 될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흥주자 강북구는 노래방 관련해서 확진자가 좀 거기 종사자분이 다른 데 업소에도 나가면서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구 유흥점이 보름 만에 200명이 넘었잖아요. 확진자가 여러 도시에서 막 오면서 더 확진자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대구에서 변이 바이러스도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변이 바이러스 검사 막 여쭤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검사도 좀 어렵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예, 그러니까 변이주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변이가 일어났느냐 그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전장 유전체, 전체가 30kbase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유전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전부 검사하는 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유전자 중에서 변이가 일어난 돌기 단백질 부분의 일부분들, 특히 주요 변이들, 인도, 남아공, 브라질, 또 영국 변이주 이것들을 분석하는 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진단 방법을 질병관리청에서부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부 전수해주고 시약도 다 보급을 해주게 되면은 할 수 있는데 지금 대구가 제일 급하기 때문에 아마 대구가 제일 먼저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도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 차가 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자체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서 나온 집단 발생을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진단을 선별을 해봐야 되는지 안 해봐야 되는지 결정을 하고 가능하면 많은 수를 진단 검사를 해서 어떤 변이주인지 알아내는 것을 지금은 해야 될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아, 오래 걸리는 변이 바이러스 검사가 아니고 변이 바이러스 영국, 인도,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를 찾기 위한 검사는 그럼 오래 걸리는 시간보다는 좀 줄여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하루면 할 수 있고요. 이걸 빨리 함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면 물론 그 영국 변이주라고 할지라도 다른 부분이 변이가 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적으로는 몇 가지는 뽑아내서 다시 전장 유전체 검사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전장 유전체 검사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진단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미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제주의 확산세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겠는데 지금 누적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있었다면 지금은 가족, 지인 사이에 이제 확산세가 퍼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된 상황인데 제주 상황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제주는 특수한 상황이죠. 검역이랑 비슷하게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도하시는 분들이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오고 그분들을 잘 통제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검역에서 걸러내듯이 확산을 억제할 수가 있었는데 이미 지금 상황은 그것을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내 지역사회에 있어서 일단 N차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근데 이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지금 해외들을 못 가니까 2020년에도 제주도 여행을 제일 많이 했었는데 이 관광객의 숫자가 이미 19년의 숫자만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주도의 관광객의 숫자가. 근데 지금 아직 5월이잖아요. 6월, 7월로 가면은 관광의 피크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특히 또 지금 6월부터는 7월부터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고서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육지로부터 오신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마스크 벗고서 다니는 것을 이걸 자제시킬 방법은 그다지 없어 보이고 이거 단속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울 겁니다. 분명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건 좋지만 이분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지역사회에 어떤 식당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많이 다니고 접촉도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이 걱정이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좀 이 환자 수를 줄이는 작업들을 해서 통제를 좀 강화해서 단계
격상도 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죠. 예방접종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은 풀어지는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또 좀 더 해이해질 수 있는 이 상황이 예.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제주도라도 가시는 걸 텐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도 빨리 접종하시면 그만큼 좀 편해지실 수 있으니까요. 백신 접종 보면요. 어제부터는 65세에서 74세 사이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사전 참여 예약률을 보면요. 현재까지 고령층은 62% 정도가 예약이 됐고 가장 먼저 예약 시작한 70세, 74대 사이에는 70% 넘었어요. 근데 60세에서 64세 사이에는 55%. 접종률, 예약률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아마 방역 당국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이 60세에서부터 74세까지 최소한 70%, 네. 좀 많이 생각하면 80%까지도 목표로 욕심을 내볼 만한데 예. 실제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작용 사례들이 좀 과도한 불안들이 있어서 네. 많이들 안 맞으시는 것 같아서 지금으로 봐서는 70%까지 가기가 현 상황에서는 좀 예약률은 낮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여러 사람들이 지금 대규모로 맞고서 큰 문제 없이 예방접종에 의해서 예방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들을 하게 되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예약을 하는 날짜가 6월 3일까지예요. 그쵸. 6월 3일이 지나면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6월 3일까지는 이 예약률을 높여야 되는데 예.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예. 물론 부작용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게 한계가 있고요. 예. 또 피해 사례인 경우에 있어서도 이 정부 당국에서 이미 이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결정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도 갑자기 높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좀 부득이하게 1차 접종만으로도 마스크를 벗게 하고 네. 뭐 5인 이상 모임에서도 좀 빠지게 하는 또 가족 간의 모임에서도 10명까지는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금 주는 상황인데 이것만으로는 좀 70%까지 가기 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특히 이 민간 부분에서 네. 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호텔의 뷔페 식당 같은 데가 예. 반값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노령층들이 예방접종을 빨리 함으로 해서 뷔페 같은 데도 빨리 정상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 일반 민간 영역에서 있어서도 좀 과감하고 창의적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생각을 하셔갖고서 예. 방역 당국과 민간이 합쳐져서 지금 6월 3일 이전에 빨리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이것을 적어도 70%까지 올려야지 만약에 6월 19일까지 1,300만 명 접종은 됐는데 네. 60대 이상 74세까지 미접종자들이 30% 이상 된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두고두고 꼬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즉 위중증 환자 사망자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 미접종자인 20, 30% 예방접종 안 맞은 사람들만 감염이 되고 그 사람들이 위험해지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본인들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보통 자식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말립니다. 왜 맞지 말라고 그러고. 맞지 말라고 해요. 불안하다고 그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자식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 백신이 지금 훨씬 더 이득이 크다. 특히 예. 60세 이상에서의 이런 부작용 사례는 너무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에서 지금 270만 어제 70만 명 가까이 아스트라제네카 60만 명 가까이 맞았기 때문에 270만 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예.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증은 한 명도 없어요. 네. 케이스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중증 사례를 과도하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 이외에 일반적인 혈전인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을 맞았을 경우 예. 줍니다. 혈전증이 환자 수가 더 많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 특이한 혈전증 이것도 또 유럽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인종이 달라서 동양인들에서는 뭐 거의 10분의 1 이하로 적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 질병이 부작용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한다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MRI가 동네 병원마다 뭐 5분만 걸어가면 다 있을 만한 이런 의료 시스템에서는 진단 빨리 할 수 있고 치료한다면은 절대로 위중해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꼭 예약하고 맞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안전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보면 지금 망설이시는 어르신께 그 동기부여, 접종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친구들끼리 너 백신 안 맞으면 우리 모임에 못 낀다. 왜냐면 맞으면 5인 이상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와야지 우리 모임 낄 수 있고 맞고 와야지 우리가 같이 교회에 가서 찬송가 부를 수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개신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맞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지금 경로당들 다 문 닫고 있는데 경로당인 경우에도 뭐 심하게 얘기하면 예방접종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든가 예. 아니면 정 안 되면은 좀 막아놓고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든가 실내에서라도. 예. 근데 사실 이게 1차 접종이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어요. 네네네. 2차 접종까지 다 받고 2주가 지난다면은 뭐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고 같이 오래 있어도 되는데 예. 지금은 1차 접종이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인들이 많이 가시는 뭐 콜라텍이라든지 이런 데도 일부 1차 접종만 받고서도 문을 예. 열 수 있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창의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예. 시간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지금 6월 3일까지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발표한다고 해도 이게 너무 속보이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너무나 접종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6월 3일 이후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게 들어가는 이 보상, 인센티브도 좀 고려해 볼 만한 것이 네. 오하이오주에서 그 100만 달러 복권을 복권, 오늘 예. 발표해 갖고서 한 명 나왔거든요. 예, 탄 사람이 생겼고요. 근데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예. 거기는 소아들도 12세부터 17세까지도 접종을 하니까 예. 이 학생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평생 학비 면제 같은 것들을 한 명 해서 이 두 명을 오, 예, 예, 하거든요. 좋죠. 이게 사실 경비로 보면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예. 또 지자체에서 각자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자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네요. 어떤 개인한테 뭐 상품권을 준다든지 금전적으로 준다든지 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사행성이 있는 복권일수록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기여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같으면 제 생각으로는 거긴 100만 불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 수라면 5억이든지 한 10억 정도의 경품을 물론 거기 세금 다 빼고 나면 그다지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 정도 숫자가 돼야 혹하는 나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뭐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런 예. 부분으로 우리가 접종률을 그만큼 올림으로 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빨라지고 특히 예. 고령층에 있어서의 미접종자를 가능한 한 줄여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톡으로 노쇼 백신 남은 병원 다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은 접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거 백신 많이 남겠지 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다 0이에요. 그건 아마 맞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뭔가요? 그건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어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6월 3일까지가 예약 마감이고요. 예. 60세부터는 6월 7일부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예약하신 분들은 이미 예약이 이번 달에 다 찬 것이 초기에 다 차버렸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노쇼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노쇼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명이 맞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단 5명만 예약이 돼도 접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 그 5명 중에서 나머지 5명은 여분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예. 또 2-3명 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안 맞으면 10명까지도 갈 수가 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적을 수밖에 없지만 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분명히 이 의료 기관에 따라서는 10명 이하가 예약되는 데도 분명히 나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5명이 예약했다 그러면 병은 땄는데 나머지 예. 5명은 노쇼가 아니라 원래 남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5명으로 줄였거든요. 아. 이거 왜 5명으로 줄였냐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예약을 했는데 5명이 안 되는 의료기관들이 나올 수가 예, 있거든요. 그럼 오늘 못 맞고 또 내일로 바꾸고 자꾸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소한으로 5명으로 줄여놓음으로 해서 예약을 원활하게 하면서 또 노쇼가 아니더라도 여분이 남는군요, 그러니까. 여분을 남게끔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아마 6월 초 지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노쇼 백신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열심히들 체크하시면 예,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엄청 보입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접종 관련해서는 확진과 이제 연관지어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센터 직원이 감염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양센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덕분인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음성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백신 접종의 어떤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예. 접종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단 1차 접종만 하더라도 파이자, 모더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뭐 얀센 상관없이 1차 접종만으로 해도 감염을 상당히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을 경우 실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뭐 그 사람들이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거의 없고, 뭐 돌파 감염이라고 그래서 2차 접종까지 다 맞은 사람들도 감염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근데 그 안에 이제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염이 되고, 그분들이 또 입원해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고령자고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미접종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더 접종을 해서 그런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 수 있게끔 하는 조처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 7월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일반인 중에서 뭐 50대 그리고 고3 수능 수험생 또 거기 교사들 먼저 접종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3이나 수험생들은 뭐 10대 후반에서 20대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고 화이자나 모더나 맞겠네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고3이나 교사들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은 파이자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더나는 지금 5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 이 수급 계획이 확실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모더나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마 파이자를 접종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3인 경우에 그렇고, 그 이후에도 아마 7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대량 접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파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270개소의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근데 1,500개소의 일반 병원급, 즉 동네 일반 의원은 아니고 병원급에서도 아마 접종을 할 것으로 보여서 이 파이자하고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같은 병원에서 접종을 할 때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병원에서 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원급이 아니고 병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접종하는 공간이라든지 인력들을 다 따로 해서 절대로 이것이 잘못 맞는 일이 안 생기게끔 하는 인프라 구축이 지금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지금 아직 그런 두 가지를 다 맞추는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그런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예행 연습을 좀 해봄으로 해서 그 동선이 겹치지 않고, 또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그 치매 노인 같은 경우 같은 백신을 두 번 맞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게끔 준비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고요. 더구나 여기 이제 모더나까지 더 맞게 되면은 또 더 나아가서 노바백스까지 맞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방심하지만 않으면 그런 사고는 잘 생기지 않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방심하게 되고 실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